보름만 지나도 이 보름 전에 뭘 했는지 하얘져 있는데 우리 배웠던 시간이 4월 22일이니까 석주 전이죠. 벌써 석주가 지나고 지금 저는 뭐 공부했는지 아마 블랙아웃 상태인데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걸 가장 핵심적인 주제에 입각해서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면 이 불교가 말하는 생명이다. 우리가 생명체인데 그래서 생명체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불교 관점이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결론. 그래서 출발점은 정견이 가르치. 그래서 이제 죽는 순간에 정견을 갖추었느냐, 그러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사후가 얼마든지 결정될 수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지. 결국 그 정견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후 세계를 있다고 보면 정견이고 없다고 보면 사견이다. 이런 식으로 의도경에서 전개되었거든요. 결국 제 세상 이야기였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저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 부처님 입장은 당연히 있다죠. 그런데 그렇게 저 세상이 있다는 걸 믿으라가 아니고 봐라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안 주고 보고 볼 수는 없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뜻이 되어 있다. 정글을 발견해라 이 말이구나. 살아있는 이 현실 속에서 사후세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 내리게 하는 그 물증이 그래야 될까요? 그 정글을 잡아버리는 거. 그 물증을 봐야 되는 거거든. 그게 하나 보란 듯 아니겠는가. 이렇게 자꾸 한곡하고도 겸손하죠. 그래서 이제 그 정글을 우리가 딱 수집에 들어가는 와중에 사실은 유물론적 과학자들이 역정글을 내놓은 것에 사실은 좀 당황스러웠어요. 정신없는 물질은 얼마든지 존재하지만 물질 없는 정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관찰이에요. 이게 유물론자들이 내놓은 정글. 유물론 하나만 알다시피 세상 물질뿐이다 이거잖아요. 그 말은 물질 아닌 것은 없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 정신을 물질 아닌 걸로 보고 싶은데 그 사람들은 정신도 물질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그리고 그 주장의 근거내지는 근거가 뭐다?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정신 없는 물질은 얼마든지 존재하지만 물질 없는 정신이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신이 물질에서 나왔다는 소리고 콩에서 나온 콩이듯이 물질에서 나왔으면 그게 물질이지 뭐 물질 아닌 것일 수 있겠냐. 이 물질이 흩어질 때 정신도 흩어져 끝난다. 죽게 없다. 그 사람들 논리가 이제 간단히 이런 말하자면 유물론의 논리에 아주 그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는 것이 이 부처님의 생명관이에요. 부처님은 생명에 대해서 딱 나와지 이야기해줘. 분별승제경에서 아주 강조되었고 또 대화다경에서도 여러 가지 지문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분별승제경 하니까 그게 무슨 경이냐? 대화다경 하니까 우리가 본 적이 있던가?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그러실 줄 모릅니다만 다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물질 덩어리가 아니고 뭐 즐거움의 욕구 덩어리다. 이렇게 보는 게 부처님의 생명이다. 욕은 잊어버리거나 암만 3주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너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의 어떤 정체성, 우리 이제 생명체 아닙니까, 그죠? 이 생명체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은 유물론자들이 볼 때는 그래봤자 물질 덩어리다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거든. 아니다는 거야. 이 즐거움의 욕구 덩어리.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찬탄하는 이유도 뭐다? 최고의 즐거움에 도달하신 분. 또 수행의 가장 본질이 되는 세계사성법 속에도 뭐다? 가장 기쁨과 즐거움을 동반하는 수행이어야지 그게 진짜 수행이다. 즐거움을 이해하기가 끊이지 않았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또 확보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상태인 괴로움에 대한 지적이 굉장히 많았던 거고 그래서 이제 불교의 괴로움 이야기가 많이 오는 이유도 사실은 역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것 중에서 가장 핵심은 생명체는 단순한 물질 덩어리가 아니고 즐거움의 욕구 덩어리다. 요걸 잊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이제 넘어가야 돼. 자, 이제 그걸 바탕에 두면은 이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이야기는 술술 풀리게 되어 있고. 왜 그러냐면 이른바 우리 부처님께서 파악하신 생명체의 정체성에 대한 안목, 다시 말해서 즐거움의 욕구 덩어리라고 하는 이 관점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물질일 수 없음을 증명하는 뭐가 된다? 증거. 근데 이 증거가 재밌는 것은, 이게 증거라고 한다면 재밌는 것은 여러분들이 누구나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더 즐겁고 싶고 더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괴롭다면 즐겁고 싶고, 즐겁다면 더 즐겁고 싶고, 불행하다면 행복해지고 싶고, 행복하다면 더 행복해지고 싶은 제한을 받지 않는 멈추지 않는 알고리즘으로서의 욕구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가슴 속에서 난 느껴진다 안 느껴진다? 이렇게 이제 보편적 증거 능력, 그러면서 진짜 증거가 확보가 되려면 누구에게나 벌어져야 된다는 조건을 충족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세의 기업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증거로 못 쓰는 이유 계속 이야기를 했죠. 내가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증거로 쓸 수는 없다. 네나 내나 전부 전생을 기억하나 최소한 30% 이상이 전생을 기억한다. 이러면 증거로서 한번 채택해볼만 해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저를 포함해서 아무래도 자기 전생 기억을 못한다고. 그런지 보편성이 없는 거지. 이러면 증거 능력이 없어요. 그걸 증거라고 굳이 말한다는 가짜 증거예요. 근데 만약에 즐거움의 욕구라고 하는 이 심리적인 질감을 우리가 증거로 삼을 수가 있다면 이건 진짜 증거가 될 확률이 큰 게 뭐냐면 누구에게나 그게 느껴지기 때문인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더 이상 저렇게 싫으신 분들도 계시나요? 나는 이미 최고 즐거움에 도달했다라고 뭐 이야기할 만한 분이 왜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누구나 다 즐거움에 대한 그런 어떤 제한되지 않는 강한 욕구가 오늘 하루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거든. 또 여기 이렇게 오게 하고 여기 앉아서 뭐 이 스금스금한 이야기를 굳이 듣게 한 그 원동력이 뭐냐 그러면은 그 욕구 때문입니다. 무슨 욕구? 즐거움이에요. 그럼 이 즐거움의 욕구라고 하는 우리의 심리적 질감이 어떻게 우리 마음 내지는 의심 내지는 정신이라는 것을 물질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이 브레이크의 역할을 하는가와 관련한 이 그런 합리적인 이 논리 과정을 우리가 조금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그 제가 조금 브리핑을 해드리려고. 사실 이 이야기는 전선이 굉장히 넓습니다. 뭐 요즘 세상을 뭐 정치 경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제가 좀 잘 모르고 사상적으로 요즘 세상을 규정하는 건 우리 전문이니까 압니다. 그 뭐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진보 보수 양진영 간의 정치적 대립이 요즘 참 격심하고 또 국제 정세로 봤을 때도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벌써 3년째 전쟁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인도하고 파키스탄의 상당히 심각한 충돌을 우리 목격을 하고 있죠. 그런 어떤 이 대립도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대립이지만 우리는 사실 그런 건 잘 모르고 신경도 크게 쓸 수도 없고 사상적으로 오늘날이 어떤 시대인가는 우리가 예의주시를 하죠. 이 오늘날을 사상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날은 학술적 유물론 시대라고 해요. 그 유물론
사상이라는 건 정치적으로 한번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칼 막스랄지 이런 이 유물론 사상가들에 의해 가지고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념이 일어나고 했던 거 뭐 그렇게 멀지 않은가 그였죠, 그죠? 그때도 여러분들 유물론이라는 말씀 들었을지 모릅니다만 요즘도 유물론 시대예요. 근데 이제 요즘 유물론을 뭐라 그러냐면 학술적 유물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세상이 다변화되었기 때문에 문화 자체가 유물론 문화는 아니에요. 문화에는 종교 문화도 들어와 있고 유물론 문화도 들어와 있고 막 엮여 있지만은 학술적으로는 물질 과학이 지배하는 시대라는 데는 사실 오늘날의 문명사가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학술적 유물론 시대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진리 논쟁이라고 하는 걸 갖고 오는 건데 이 세상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진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유물론의 생각으로 세상이 기울어져 있다. 그걸 이제 이른바 유물론적 우주원리 그럽니다. 말이 무섭죠. 요새 유물론자들은요 기세가 등등합니다. 이거 뭐 여러분들은 그런 어떤 사상적인 이 영역에 발을 좀 담글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런 어떤 학술적인 영역 속에서 신경 써볼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그쪽 정보를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은 편이죠. 그러니까 이 조금 둔감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 그런 어떤 이 말하자면 진리 논쟁의 현장 내지는 사상적 대립의 최정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유물론이 거의 세상을 뒤덮고 있어요. 유물론이 거의 오늘날 이 진리 논쟁에 있어서 승기를 잡고 주도해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걸 발견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주 하면서 우주 원리 앞에 우주라는 말이 붙어있죠, 그죠? 그리고 우주라고 하는 말은 상징입니다. 모든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우주라는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리고 뭐 우주라는 말은 한자로 하자면 지부, 집줄 쓰지. 그건 옛날 중국 사람들이 이 우주를 하나의 지구로 봤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어로 할 때 우주가 뭡니까? 유니버설이야, 유니버설. 그죠? 그 유니버설이라는 말에서 유니버시티, 대학도 나오죠? 근데 유니버시티는 대학이 아니고 종합대학이잖아. 단과대학은 칼리지라고 그러고 종합대학을 유니버시티라는 건 뭡니까? 다 끌어모은 것을 유니버시티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서양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주라는 것은 모든 것을 뜻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우주 원리는 뭘 뜻하는 말입니까?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원리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원리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릅니까? 진리 이렇게. 진리라는 말은 좀 친숙하죠.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가 뭐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원리를 뭐라고 그런다? 진리라고 한다. 근데 요새 유물론자들은 말이에요. 자기들이 진리를 발견했다고. 이게 위협감 이야기거든요. 이 진리를 발견했다라는 소리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조금 그런 언급을 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르네상스 또 계몽 사상 뭐 이런 걸 주도한 이 서부 유럽 중에서도 이 프랑스의 역할이 그때는 큰데 그 프랑스 계몽주의 철학자가 볼테르입니다. 볼테르. 그래서 이 프랑스에 가게 되면은 자기 나라에서 나온 철학자 중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루소와 볼테르 둘이에요. 그래서 루소와 볼테르의 흉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볼테르가 한 유명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나는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존경하지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진리를 찾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경계한다 그랬어. 참 계몽주의 사상이 그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궁극적인 원리를 찾아서 매진해야 되겠지만 그게 학문이고 인문학이고 학자의 삶이지만 그걸 찾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 우리는 찾을 뿐이지 찾을 수 없을 줄 모르는 게 진리야. 왜? 모든 것을 설명해야 되는데 네가 모든 걸 다 경험했나? 하는 문제가 벌어지거든. 맞죠? 이 모든 것은 시간 범주로 하자면 연극의 세월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공간 범주로 하자면 끝이 있는 줄 없는 줄 모르는 스케일 내지는 사이즈의 공간이 그 안에 들어있어. 그런 무한 공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공간은 한정이고 그런 연극의 세월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은 한순간도 안 될 줄 몰라. 그런 한순간 한정을 살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이 뭐다? 그 무한 공간과 연극의 세월을 설명하는 한 가지 원리를 뭐 어쨌다고 찾았다고?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지적했지만 불교의 숙명통이 예를 잘해야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불교의 숙명통이 마치 비디오로 촬영한 걸 그 다음 어느 날 돌려보는 것처럼 그렇게 기억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기억해야 할 컨텐츠의 양은 무량한데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두뇌의 용량은 유한하기 때문에 기억 못한다가 결론으로 나와버리기 때문이야. 그게 불교의 숙명통의 내용이라는 걸 우리 조금 언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표정. 고개. 그 눈 허옇게 까지고 그 어깨 뻣뻣하게 세우고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의 날 기념 행사가 중요한 거 아니야. 내 강의에 대한 조사하는 예의 이게 중요해. 알겠습니까? 네. 사실 못 알아들었다는 거 그때도. 응? 그래서 나는 그 정보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겠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 급 속에서의 무량한 생사와 관련하여서 조목조목 완벽하게 기억하는 것이 숙명통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뭐다? 기억해야 할 양은 무한한데 우리의 두뇌의 용량은 유한하기 때문에 무량한 걸 유한으로 나눠버리면 죄밖에 안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그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부처님이 이미 뭐다? 설명을 해야 돼. 또 그것처럼 여러분들 진리라고 하는 말을 하고 하는 게 근데 유물론자들이 진리를 찾았다. 여러분 유물론자 우주 원리를 이른바 유물론자 과학자들이 주장하기 시작한 시점이 1980년 정도 됐으니까 이제 한 50년 정도 되어가요 이게. 그럼 그들이 찾았다라고 하는 이른바 온 세상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원리로서의 진리, 이른바 우주 원리가 뭔지 내가 여러분들께 가이드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딱 한마디로 말해. 무조건적인 안정화 경량. 이게 진리. 이걸로 설명할 수 없는 게 없고 이걸로 설명하지 못하는 게 없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높은 데 있던 것이 낮은 곳으로 이렇게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이거 왜 떨어졌을까요? 설명해요. 우리는 옛날에 이제 지구의 중력이 물체를 끌어당기는 만유인력의 원리에 의해 갖고 끌려내려가 그쪽으로 이제 떨어졌다라고 한다. 그래 설명이 요새까지 설명합니다. 아래가 위보다 안정하기 때문에 내려간다. 응? 밑에 있는 게 위에 있는 것보다 뭐하기 때문에 안정되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게 안정되면 어떻다?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풍선 안에 수소가스나 헬륨가스를 집어넣으면 여기 내려가는 게 올라갑니다. 그럼 수소가스나 헬륨가스는 중력이 작동 안 하나? 그럼 작동해. 근데 걔는 왜 올라가? 위에
이 공기 구성 속에서 올라가는 게 안정되니까 올라간다. 세상이 거기서 걸어오고 있는 것은 걸어오고 있는 게 제일 안정되기 때문에 걸어오고 있다. 야, 이걸로 설명 못하는 게 있는가 봐라. 자, 우리는 태양의 후손이라고 그럽니다. 태양 에너지가 이 지구도 만들어내고 모든 걸 만들어냈다 그러는데, 태양 에너지가 여러분들 핵융합이라고 하는 물리적 현상에 의하여 발산되는 에너지라는 정보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태양에서는 수소 원자가 핵융합 반응에 의하여 헬륨 원자로 바뀌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현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왜 그 현상이 지금도 계속되어야 되느냐고 물어보면 요새는 뭐라고 답한다? 태양 조건 아래서는 핵융합 반응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정되기 때문에 딱 이래 그렇죠. 그거보다 더 안정된 반응 방식이 있다면 그 방식 따랐어요. 우리가 이제 소금을 보면 정육면체거든요. 소금 결정이. 그럼 왜 소금 결정은 또 정육면체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한다? 나트륨 이온과 염소 이온을 뿌려놓으면은 정육면체의 구조를 만드는 게 뭐하기 때문에? 제일 안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비누방울을 보면 비누방울이 동그랗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왜 비누방울이 동그랗게 나오느냐? 이거 옛날에 다 화두였어요. 그럼 왜 동그랗게 나오냐면 뭐라고 이야기한다? 비누방울이 공기를 포집할 때는 원형을 취하는 것이 가장 안정되기 때문에 이런 건가? 다른 형태가 더 안정된 구형을 취할 수가 있다면 그 형태를 취했을 거라고 하죠. 참 생물학적으로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가 적혈구예요. 적혈구가 이제 철분을 포집해갖고 우리에게 말하자면 빈혈도 안 걸리게 하고 막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 적혈구가 도넛처럼 생겼거든. 적혈구가. 왜 적혈구는 도넛처럼 생겼느냐 가지고 생물학적으로 문제가 많았어요. 도넛처럼 생겼죠. 그러니까 그게 철분이 철 원자를 갖다가 포집하려면 도넛처럼 생기는 게 가장 좋으니까 그렇게 생겼다는 건 설명이 많아요. 요새 그랬습니다. 적혈구를 구성하는 574개의 아미노산이 합쳐졌을 때는 도넛 모양이 제일 안정되기 때문에 도넛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 지금 이걸 우리가 최적화 안정화 경향이라고도 하고 무조건적인 안정화 경향이라고도 합니다만 이걸 갖다 대가지고 안 풀리는 게 없어. 지금 사상의 최전선에서는 저 이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걸 우리는 매일 목격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예측도 가능한 거야. 어떻게 예측 가능하다? 지금보다 더 안정될 수 있는 구조가 있다면 이놈은 그 구조로 바뀌어갈 것이다 라고 예측하면 딱 들어맞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30도에서는 나무로 있는 게 안정되니까 나무로 있지만 300도에서는 뭐다? 재로 있는 게 안정되거든. 그럼 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설명 다 할 설명이 필요. 이 과학자들이 기세등등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드디어 찾았다는 거예요. 진리를 찾았다. 이 앞에 이제 유물론적이라는 말을 왜 붙이는 가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할게요. 그 사람들은 유물론적 우주원리라고 안 하고 그냥 우주원리, 진리 찾았다. 아주 단순하죠. 가장 단순할수록 가장 진리이다라고 하는 명언이 있어요. 답을 낼 때는 단순하게 내면 낼수록 점수가 올라갑니다. 복잡할수록 진리가 아닐 가능성이 크죠. 단순합니까? 단순하지 않습니까? 단순하죠. 한마디로 안정화 경향. 모든 것을 보다도 안정되려고 한다. 여기 정리를 딱 보자면 왜 돌아가는 줄 압니까? 이게 돌아가야지 그나마 더 안정되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았어 돌아가는 게. 그럼 빼버리면 왜 안 도냐? 안 도는 게 안정되니까 안 돌아가는 거야. 아니 설명 못하는 게 없다니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필요가 없다. 뭐든 물어봐. 근본에는 뭐가 들어있다? 그렇게 하는 게 더 안정되는 거 그게. 그리고 사람이 왜 죽습니까? 지점에서 죽는 게 더 안정되니까 죽는 거라는 거야. 야, 무섭습니다. 여기다 딱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는 거죠. 이 직관적으로 사례를 하나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자, 여기 이제 비탈길이 이렇게 있어. 이 비탈길에 돌멩이가 하나가 있다. 이 돌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굴러떨어집니다. 왜 굴러떨어집니까? 지금 교육 잘 나왔어요. 요 지점이 요 지점보다 안정되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들 똑같은 부지입니다. 각도도 같아. 여기 사람이 한 명 들어가 있어. 이 사람은 내려갈까 올라갈까? 올라. 바로 걸려버리는 거야. 이 유물론적 우주 원리가 이걸 설명을 못한다니까 지금. 그죠? 이거 다 100% 떨어져. 여기 안정되니까. 만약에 안정화 경량에 입각하에 이걸 설명하면 얘도 내려와야 돼요. 왜? 아래 가서 안정되는 건 틀림없으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올라갈까 내려갈까 확정을 지금 못 짓고 있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렇지 뭐이지 뭐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맞습니까? 맞습니까? 지 마음이, 야, 벌써 이 마음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는 거야 금방.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까 내려갈까를 결정짓는 것은 안정이 아니고 이 경우는 당사자의 마음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벌써 이 마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개입한다는 것부터가 지금 심상치 않은 틈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올라갈까 내려갈까와 관련하여서 그 마음이 어떻게 작용할까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니 10개 물질을 알아도 뭐 한 개 사람 속을 어떻게 알아? 아니요, 아닙니다. 사람 마음 모르는 줄 압니까? 다 심통이 어려운 줄 압니까? 아니야.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던가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떤가 의미 있는 임계치 이상의 예측은 항상 가능해요. 이 사람은 내려갈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다? 다 동의하죠? 그럼 예컨대 이 사람이 올라가는 걸 택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이 왜 올라갔을까에 대하여 답을 이미 짐작합니다. 내려가는 게 훨씬 편해 안 편해? 객관적으로 두면 그 비탈길을 올라가면 힘들어. 힘들면 뭐다? 괴로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탈길을 택하고 내려오는 길을 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비탈길을 올라가는 괴로움을 상쇄하고도 남는 즐거움이 여기에 보장되기 때문에 올라갔다고 판단할 거란 말이야. 이 판단에 오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 생명체를 즐거움의 욕구 덩어리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결론 내린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가지고 있으라 그랬죠. 여러분들, 유물론적 우주 원리와 맞짱을 트는 생명체의 특수 원리가 있어. 이렇게 불교인 거예요. 응? 사상적으로는 종교와 과학의 대립이 격심하거든 사실은. 근데 그 종교와 사상의 대립의 최전선에 불교와 유물론의 대립이 들어있는 거예요. 불교가 아닌 거 유물론과 감히 대적을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안정한 경향에 어떻게 막고를 못 지펴요. 신 가지고는 명함을 못 내립니다. 신의 뜻 의문해갖고는 그렇게 근처도 온도 못 내니 그 결정이 나버렸어.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요, 진리로서의 기독교가 아니고 문화로서의 기독교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우리가 유교 전통을 500년 정도 조선시대를 통하여 경험했기 때문에 제사 지내잖아요. 지금도.
그 제사 지내면서 진짜 조상이 와갖고 그 차려오는 제물을 음복하고 형향하고 간다고 옛날에는 믿었다고. 근데 지금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풍습, 관습 요걸 조금 포장해서 이야기하면 문화거든. 문화가 그러니까 그 유교 문화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귀신이 오는 시간이 자정이라 그랬어. 딱 바뀔 때 온다 그랬어. 근데 요새 누가 자정까지 앉아서 그걸 해? 11시로 땡겨갖고 제사 모시더니 설 10시로 하자고 그러더만 요새 8시 하는 사람 많아. 조만간에 안 한다고 그거. 전에다가 몇 개 푼데 샀고 조만간에 안 해버려. 이 문화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문화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서구 사회의 어떤 대표적인 그런 어떤 일종의 얼굴로 나오는 거지. 정말 신을 믿고 한 사람의 수는요 한국 사람이 더 많다. 한국 사람보다. 그거 지금 아유 그러니까 이 오늘날 종교 현황 이야기하는데 들어보게 되면 일본이 한때 1990년대 이때는 일본이 미국을 추월할 것 같을 정도로 경제상이 좋았거든. 돈이 막 일본으로 다 몰렸다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미국 교회를 얼마나 샀는 줄 몰라. 그거 다 절반대로 떴어. 사가지고. 교회가 안 되니까 와서 헌금 안 하니까. 이건 뭐 요새 한국도 이제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 사람들도 안 오고 저리도 사람들도 안 오고 이제 막 그런다 그러는데 미국이 이제 그때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재정난 거덕인데 일본 사람들 들어와서 집중적으로 막 사가지고 자기들 포교당 만들고 난리를 쳤어요. 그게. 그러니까 허용되는 게 이제 더 이상 그걸 진리로 믿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걸 믿어요. 물질을 믿어요. 물질. 유물론적인 과학의 주장을 믿죠. 이걸 믿어요. 무조건적인 안전하게. 그렇기 때문에 뭐 기독교 갖고는 이야기할 거 없고 근데 이 불교가 만만치 않아. 그런데 유물론적인 진리 주장 앞에서 어떻습니까? 딱 정면으로 브레이크 딱 걸고 스톱. 이건 다시 해야 돼. 하고 이제 치고 나간 게 이제 불교거든요. 그 불교가 내가 알겠죠. 여기서 여러분들 이야기하다시피 이 사람 마음이지 내려갈 줄 올라갈 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반드시 떨어진다는 걸 알았던 것하고는 상황이 사무 달라졌다는 것과 더불어서 만약에 올라간다면 뭐다? 올라가는 수고로움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무언가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올라갔겠지. 예를 들어 교회 술집이 있다. 아니 좀 힘들지만 기꺼이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올라가면서 몸 좀 만들고 술 마시면서 몸이 좋아야 되니까 기꺼이 올라가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뭐 표정이 다 미소를 띠듯이 다 이해했다 이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체의 특수 원리라고 하는 걸 불교에서 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즐거움, 추구의 경향. 생명체는 안정한 경향도 물론 동일한 즐거움이 주어진다면 더 안정된 게 뭔가를 찾아가요. 당연하겠죠. 하지만 뭐가 우선적으로 생명체가 고려하는 것은 뭐가 더 즐거우냐를 고려해요. 그래서 오늘 딱 나뉘어 버립니다. 이건 물질을 설명하는 말이 되고 이건 뭘 설명하는 말이 된다? 마음을 설명하는 말이 되고. 물질은 뭘 보고 물질이라고 한다? 무조건적인 안정화 경향을 보이는 걸 보고 물질이라고 합니다. 물질의 다음을 예측하려면 뭐다? 어느 게 더 안정되냐를 보면 그 다음에 정확해. 그러니까 추의 0.001mm의 오차도 없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탁탁 예측이 됩니다. 왜? 무엇이 더 안정돼? 근데 마음 내지 정신 내지 의식이라고 불릴 만한 무언가가 개입되었다라고 할 때는 뭐다? 즐거움 추구의 경향. 여기는
그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데 안정보다는 뭐가 더 우선적인 우월권을 지니고 있다? 뭐가 더 절거구냐가 우선적인 선택지. 이 부분이 오늘 무조건적인 안정화 경향, 즐거움 추구의 경향. 그래서 이 즐거움이라는 말이 우리 지난 시간부터 계속 나오고, 제가 이 분별 성제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음미하면서 이 결국에는 뭡니까? 생명체는 즐거움의 욕구 덩어리다 라고 하는 이 결론을 여러분들께서 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럼 그게 뭐냐? 어떻게 보면 유물로부터 종교를 구원해낼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우리의 심리적 자질에 있을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 전선이 어디까지 하게 되었느냐면 요약하자면 이거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에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동자가 있어갖고 계속 이걸 누가 풀어줘야 돼. 꼬인 거. 한백만 꼬인 인생에 줄까지 꼬인 거. 이거 진짜. 말한테 가지 않아요, 이거. 정신이 물질에서 나왔으면은 콩에서 콩 넣듯이 정신이 물질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만약에 정신이 물질이 되어버리면 물질이 부서질 때 정신도 부서지니까 사후생에는 있다 없다? 없다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신이 물질이 아니라면 이게 증명이 되면 물질이 부서진다고 해갖고 정신도 꼭 부서진다고 하고 속단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어지잖아. 이거 좀 더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후세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건 정신이 부서져 버리면 사후세계가 없는 거야. 그런데 정신이 부서질지 안 부서질지 확정이 되지 않으면 사후세계가 있다 없다도 함부로 확정지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되면 최소한 뭡니까? 유예 기간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후세계와 관련하여서 정거주의에 입각하여 어떤 결론을 내리려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이 뭐다? 정신이 물질이냐 물질 아니냐를 먼저 결정을 지어야 되는 거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유물론자들은 당연히 정신이 물질이다 하고 밀어붙였죠. 왜? 정신 없는 물질은 있어, 물질 없는 정신은 없으니까 정신이 물질에서 놓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정신이 물질이다 하고 밀어붙였지만 정신이 물질이다라고 밀어붙일 수 없게 하는 원리가 뭐다? 이 즐거움 추구의 경향성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 사상의 최전선에서는 논란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야기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정신이 물질이냐 물질이 아니냐가 제일 중요하죠. 그럴 때 정신이 물질이냐 물질이 아니냐를 결정짓는 프로세스가 뭐냐? 이 안정화 경향과 즐거움의 경향을 대비해갖고 요새 연구를 해요. 예컨대 즐거움 추구의 경향이 안정화 경향에서 나왔다 그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은 물질에서 나왔다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즐거움 추구의 경향이 절대 안정화 경향에서 나올 수가 없다가 결정이 되면 뭐다? 정신은 물질이 아니다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도 이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정신하고 물질을 존재론적으로 두고 이게 같으냐 다르냐 백날으로 봐도 답이 안 나와. 그런데 물질을 안정화 경향으로 인수분해하고 정신을 즐거움 추구의 경향으로 인수분해한 다음에 이 경향성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면 그게 정신이 물질에서 나온 건지 안 나온 건지를 물어본 게 되고, 만약에 그 과정을 통하여 이 경향성에서 나왔다가 확정이 되면 정신은 물질에서 나왔고 정신은 물질이 되어버려요. 죽음은 없어. 근데 만약에 이 경향성이 절대로 이 경향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가 확정이 돼버리면 뭐다? 정신은 물질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지.
그러니까 물질이 부서지는 죽음을 맞이하여서 정신의 완전한 해체를 주장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어져 버리죠. 다시 말해서 사후 세계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임계치 이상으로 살아나게 된다. 불교가 이런 과정을 거치는 종교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 종교처럼 믿으라. 그러면 복이 있을 것이다. 이건 초등학생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설득 안 돼요. 걔들도 근거를 갖다 대고 이야기를 해야 설득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똑똑한데? 그러니까 인간이지.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들께 조금 힘든 작업이 될 줄 모르지만 이른바 생명체의 특성을 이긴 젊음 추구의 경향성이니 유물론적 우주원리라고 그들이 기세등등하게 내세웠던 무조건적인 안정화 경향에서 도출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객관적으로 브리핑을 해드리려고. 그럴 때 미리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이게 나오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 증거에 의하여 확정이 되어버려요. 어떤 주장 내지는 어떤 확정을 지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런데 불교의 말하자면 바람직한 방향성은 뭡니까? 이게 여기서 나온 게 아니다가 증명이 되는 게 불교의 바람이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유물론자의 바람은 뭡니까? 이놈이 여기서 나왔다는 게 증명되는 저의 주장과 일치하는 거지. 이거는 내 말 알아듣고 있죠? 네. 그랬을 때 불교가 말이야. 이 즐거움 추구의 경향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적인 안정화 경향에서 나온 거라고는 결코 볼 수 없게 한 세 가지 증거를 들고 제시해버린 거야. 저 진리의 법정에서. 그게 받아들여집니다. 그게 받아들여졌다는 말은 뭐다? 이 즐거움 추구의 경향성이 어디서 나온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안전화 경향에서 나온 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 말은 뭐다? 정신이 물질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는 소리야. 정신이 물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소리는 뭐다? 정신은 물질이 아니라는 소리야. 정신이 물질이 아니라는 건 어떻다? 물질이 부서진다고 정신이 해체되는 죽음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져 버린다. 야, 이 모든 게 무엇에 입각하여 진행이 된다? 증거에 입각하여 진행이 되고, 이 증거에 입각한 논의가 진행될 때 이때 비로소 우리가 아카데미라는 말을 써요. 학술이라는 말을 써. 대학이라는 말을 써. 아무리 포항 경남불교대학이 교양대학이다 뭐다 해도 어떻다? 교양은 교양이고 대학은 대학이야. 대학이라는 이름을 붙인 한에는 뭐가? 학술적인 접근을 기본에 둘 수 있어야 되고, 학술적인 접근을 기본에 둔다는 것은 뭐가?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근거에 그야말로 바탕하지 않은 어떤 주장을 할 때는 그냥 법문 들으면 돼. 알겠습니까? 왜 종교 자체는 문화이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증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 김수방이 간성보살을 불러가지고 아픈 병을 다 낫았다더라. 이래 말해도 법문은 돼. 근데 학술 현장에서는 그건 통하지 않는다고. 왜? 조선시대 김수방은 지금 확인할 길이 없어. 그 사람이 진짜 실존 인물인지 가상의 말하자면 소설의 한 캐릭터인지를 확정지을 수 있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으면 다 뺏고 아주 슬림해. 나처럼 아주 슬림해. 군대들에게 하나도 안 붙인다고 여기는. 여러분, 이게 여기서 온 것이 아니라를 증명하는 세 가지 증거. 첫 번째, 반비례의 문제. 두 번째, 우월성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요 문제가 있어요. 요 세 가지 문제를 딱 이 진실의 법정에 부처님께서 제시. 이 세 가지 근거 내지는 이 세 가지 사례 내지는 이 세 가지 문제에 입각할 때 결국 추구의 경향성은 결코 무조건적인 안전한 경향성에서 나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신은 물질에서 나왔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정신은 물질이 아닙니다. 따라서 물질이 부서지는 죽음이라는 사건 속에 정신의 완전한 해체를 주장할 근거는 임기치기하고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자꾸 임계치 이하로 떨어졌다, 뭐 임계치 이상 확보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만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좀 더 크면 더 큰 문제가 하나 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해야 되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이 방향을 바꿔놓는 역할은 뭐가 한다? 다 이게 해버립니다. 결정적입니다. 결정적. 이 정말 그 전문가의 어떤 이 대론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뭐 여러분들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더 난사해지기 때문에 제가 급적이면 그걸 제가 합니다만, 이 마음이 물질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한 시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상당히 성공을 거두었다고 여겨졌던 것이 엔트로피 감소의 현상, 그 다음에 생명체의 자기 복제 현상, 이런 것들이 이 마음이 물질이 아님을 증명하는 유력한 구체적인 증거로서 제시되곤 했었어요. 이 엔트로피는 뭐냐면 무질서도라 그러는데, 모든 것은 가면 갈수록 무너져 내립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높은 것과 낮은 것의 격차가 없어져 버려. 높은 것과 낮은 것이 구별될 수 있을 때를 질서가 있다 그러고, 그 구별할래야 구별할 수 없을 때에는 질서가 사라져서 섞였다라고 해야 돼. 모든 것은 질서가 사라지는 쪽으로만 흐릅니다. 이게 열역학 제2법칙이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세스테아에 물을 떠나놓고 거기다가 인칸방울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퍼집니다. 역방향이 가능합니까? 그 퍼져 있는 세스테아의 푸른 물이 다시 맑은 물과 한 방울의 잉크액으로 이렇게 재편되는 현상이 벌어집니까? 역수는 안 벌어지지. 그게 시간을 한 방향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흩어져 버리고 점점 무질서해져 버리는 방향으로만 가는 걸 엔트로피 증가 현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생명체 안에만 들어오면 반대가 벌어져 버려요. 에너지가 생명체 안에만 들어오면요, 감자가 막 열려. 여러분들 감자가 죽은 감자를 던져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흙이 돼버려. 흙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감자라는 녹말분과 흙이 갖고 있는 다양한 성분이 섞여가지고 어떤 게 원래 감자이고 어떤 게 원래 흙인지 구분이 안 되게 된다는 소리야.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살아있는 감자를 꼽아보면 어떻게 된다? 거기서 좀 감자가, 그 말은 뭐가? 흩어져 있는 녹말 성분을 갖다 다 끌어 모아갖고 어떻다? 다른 흙과 구분되게 질소를 갖다가 회복해버려. 이걸 엔트로피가 감소한다고. 그러니까 물질은 기본적으로 엔트로피가 증가되어야 되는데 생명체 안에만 들어오면 엔트로피가 감소되거든.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느냐? 마음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설명하면서 마음의 존재를 주장해왔다고 옛날에는. 근데 이게 여러분들 과학자들이 하려면 정보로 쓸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이 벨기에 태생의 유명한 물리학자 일리아 프리고진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소산 구조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내면서 물질도 엔트로피가 감소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버려. 그리고 저걸 쓸 수가 없다고, 생명체의 고유 원리로. 그리고 생명 안에서는 자기 복제가 벌어진다는 거 알죠? DNA. 그죠? 그리고 찍어내갖고 이렇게 새끼도 만들고 잘 하잖아요. 물질은 절대 지 혼자 그 짓을 못해. 근데 어떻게 물질이 그 짓을 할 수 있었겠어? 물질 아닌 무언가가 작용했겠지. 이러면서 또 마음이 물질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고 했다고 옛날에. 이것도 여러분들 미국 시카고 근처에 스크립스 연구소라고 민간 단체가 세운 세계 최고의 생리학 연구소가 있어요. 그 안에 레자 가딜이라고 하는 천재 과학자가 복제 단백질을 생성해내는데 성공합니다. 유기물질이 알아서 복제하는 거예요. 마음의 개입 없이. 이 물질론으로 설명했다 안 했다? 여러분들, 이런 막강한 증거들이 증거 능력을 상실하는 시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 능력을 뿜뿜 드러내는 게 뭐다? 즐거움 추구의 경향성이야. 우리가 즐거움을 추구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다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죠? 이게 우리가 그냥 물질 덩어리가 아니고 우리 속에 물질이 아닌 정신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강력한 증거이며 그걸 말하자면 사후 세계의 존재성을 주장하는 가장 든든한 후원금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희망찬 이야기가 제대로 매듭을 지어내면 뭐다? 야, 이 반기의 문제, 우월성의 문제, 그리고 영적 힘충. 부처님이 제시한 이 증거가 뭔가 하는 거. 이걸 우리가 확정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죠. 10분 쉬었다가 저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젊음 추구의 경향성이 무조건적인 안정한 경향성을 압도해버려라. 이런 어떤 불교의 말하자면 이 안목, 우리가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자, 좀 쉬었다가 하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크세요, 이거.